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MDD 방어법 매뉴얼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자세히 들어가기 앞서서 이 전략을 제가 만든 목적을 좀 짚어보고 갈게요. 전략의 대전제는 QQQ, 즉 나스닥이 우상향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QQQ의 3배짜리 ETF인 TQQQ는 그 낙폭이 굉장히 가혹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대전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큰 TQQQ의 낙폭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그 세일 기회를 감정이나 뇌피셜의 개입 없이 침착하게 대응하자는 취지고요. 하지만 이런 취지의 전략은 굉장히 많죠. 제가 즐겨 쓰는 전략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롱런하는 전략은 굉장히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직관적이고 심플한 전략을 제가 만들어 보자 생각하다가 이런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방법론 영상, 백테스트 영상,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응용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몇 가지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 매뉴얼은 제가 왜 만들기로 결심을 했냐면 그 처음에 소개해드린 방법론 영상만 보고는 실전에 옮기기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댓글로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온다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요. 또 영상들 댓글에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매뉴얼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제가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고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건데 항상 투자의 책임은 당사자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항상 이 전략으로 3배짜리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거를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스텝 1. 자, MDD 방어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오롯이 이 MDD 방어법을 하기 위한 계좌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전략과 계산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전략과 계좌를 공유하지 마시고 이 MDD 방어법을 위해 할당된 하나의 계좌를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투자 원금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드롭박스 파일 공유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엑셀 시트를 다운받아 주세요. 자, 저번에 이 드롭박스 다운로드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영상 설명란에 가시면은 여기 MDD 방어법 시트 드롭박스 공유 하이퍼링크가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드롭박스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 있죠? 이거 아이콘 누르시고 다이렉트 다운로드 누르신 다음에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을 받으시고 사용을 해주세요. 여기 저는 이미 여기 받아놨는데 본인의 컴퓨터를 받으시고 그 엑셀 파일을 여신 다음에 이 영상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미 다운받으셨던 분들도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다운받으셔서 새로 올린 버전을 받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MDD 방어법 엑셀 시트를 세팅하는 일입니다. 자,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주세요. 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탭에 매수 가이드 탭을 열고 거기서 이제 3가지 매수 가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하셨으면 거기 노랑 네모 박스 안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엑셀 파일 여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탭에 매수 가이드 3가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초반 집중형, 중앙 집중형, 후반 집중형 넣어놨는데 이 3가지 중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샘플로 이 중앙 집중형을 선택해서 여기다 체크를 해줬어요. 고려하셔야 될 점은 이게 초반 집중형은 MDD-10%까지 보유현금의 45%가 소진되게 설계해놨고요. 중앙 집중형은 MDD-11에서 -20까지 보유현금의 49%가 소진되게 설계해놨습니다. 자, 후반 집중형은 -21에서 50% 구간까지 보유현금의 64.5%가 소진되게 설계해놨어요. 따라서 초반 집중형은 빈번하게 오는 소규모 하락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중앙 집중형은 밸런스가 좀 잡힌 전략. 네, 후반 집중형은 좀 더 큰 MDD, 자주 오진 않지만 하락폭이 큰 MDD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TQQQ MDD 시트를 세팅하는 일입니다. TQQQ MDD라고 써있는데 그 탭을 여시고요. 자, 그 탭을 여신 다음에 그 시트를 채워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또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신이 투자를 시작할 날짜 바로 이전에 TQQQ 정고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저는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에서 야후 파이낸스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 야후 파이낸스 사이트 클릭하시고요. 검색창에다가 TQQQ 검색을 하시고 밑으로 내리시면은 여기 Historical Data 탭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종가들이 쫙 나옵니다. 종가들이 쫙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서 요 Adjusted Close 요 값을 이용하셔야 돼요. 요 값이 스탁 스플릿 이벤트나 아니면은 그 배당금 지급 같은 이벤트들이 다 적용된 가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TQQQ의 가격을 비교를 하셔야 된다면 이 수정 종가를 사용하셔야지 동등하게 비교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요 수정 종가를 처음에 데이터 작성하실 때는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시면은 요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날 바로 종전 마켓 가장 최근 마켓일이었거든요. 10월 15일. 자, 여기서 시간이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쭉 내리시면서 전고점이 얼마였는지 찾아주세요. 보시면은 요 152.07 9월 7일에 있었던 152.07이 전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를 넣어주세요. 자, 엑셀 시트 두 번째 탭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표가 있죠? 여기에 첫 날짜에 아까 보셨던 9월 7일 넣으시고 여기 그때 수정 종가인 152.07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탭은 아까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현재까지 수정 종가를 전부 다 입력해 주세요. 자, 입력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회색 셀이 여러분들이 직접 넣으셔야 되는 셀이에요. 그 다음에 회색 칠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니까 건드리지 마시고요. 요 수정정가까지 다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부분, 요 전고점, 낙폭, 최대 낙폭 요걸 한꺼번에 끌어나신 다음에 수식을 쭉 내리셔서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하시면은 요렇게 맨 오른쪽에 MDD가 다 계산되어 나옵니다. 요게 지금 낙폭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요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보시면 첫째 줄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요거를 쭉 끌어내리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도 이쁘게 나타나게 미리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엑셀 시트 제일 첫 줄에 날짜와 수정 종가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쭉 자신이 투자 시작할 날짜 바로 전날까지 종가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에는 MDD 계산을 위한 수식을 밑으로 끌어당겨 복사를 시켜주시고 그래프도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왜 투자 시작한 날짜 이전에 TQQQ 종가를 기점으로 데이터를 먼저 정리하고 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MDD 방어법을 하실 때 자기가 투자를 시작한 날짜를 전고점으로 잡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MDD 방어법을 트래킹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투자를 시작한 날짜가 전고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날에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전고점이 되니까 요게 사실은 TQQQ가 가장 많이 하락한 마이너스 21% 정도 하락한 날인데 이게 전고점의 기준이 되니까 한 5%밖에 안 떨어진 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TQQQ 전체로 보면은 이게 굉장한 세일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신이 투자를 시작한 날짜를 전고점으로 잡으신다면 이날 많이 매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MDD 방법을 시작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한 이전으로 트래킹 하셔서 그때 정고점을 미리 세팅을 하고 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는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다른 분들과 싱크가 맞거든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시작한 날짜를 정고점으로 잡으면은 제각기 다 다른 버전의 MDD 방어법이 진행되게 돼요. 하지만 요렇게 정고점을 모두 다 함께 실제로 TQQQ의 정고점을 찾아서 시작하면은 지금 다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도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니까 더 답변 드리기도 쉽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 매뉴얼 상으로는 이제 투자 시작한 날짜 전 날짜로 정고점을 찾아서 설정을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매수 가이드 엑셀 시트를 세팅하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매수 가이드를 엑셀 시트에서 다시 열어주시고요. 그 매수 가이드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하나씩 완성해 주세요. 역시나 이때도 회색 칠된 셀만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탭 다시 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MDD에 따른 매수 계산을 하는 탭입니다. 여기에 자, 자신의 초기 시드를 넣어주세요. 자, 저는 일단 10,000불로 시작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0불 넣으시고 자신의 현금 비중 현금 비중은 제가 30, 40 정도로 추천드리는 바이고 50, 60 하셔도 돼요. 안정성이 더 늘어나고 MDD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좀 떨어지고요. 저는 예시로 일단 30%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회색 셀은 입력을 직접 하시고 요 하얀색에 이번 사이클 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요 부분 있죠. 요 회색 부분 이번 사이클 TQQQ MDD 자, 일단 여기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요 MDD 가장 많이 떨어진 때가 어느든지 찾으시고 마이너스 21.72%죠.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세요. 마이너스 21.72 이렇게 반올림돼서 정수로 나오게 됩니다. 제 매수 가이드가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은 버리게 제가 설정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매수 퍼센티지 있죠. 이것도 보시면 하셔야 되는데 중앙 집중령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2% MDD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가 진행됐으면은 보시면은 매수가 이렇게 셀을 다 끌어당기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 썸이 나오게 돼요. 총합 69%. 69%의 69%가 지금 매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69%를 쓰시면은 전체 풀에서 현재 제가 매수에 얼마를 썼어야 하는지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총 3,000불의 풀로 시작해서 69%를 매수에 썼어야 하니까 매수 금액이 2,070불이 매수에 사용됐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 MDD까지 적어주셨죠. 그리고 MDD에 따라 매수했어야 할 퍼센티지까지 매수 가이드에 매수 체크해 줍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 MDD-22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매수가 들어갔다고 여기다가 체크를 넣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매수 가이드에 따라 매수 퍼센티지 오른쪽 표에 적어 넣어 주세요. 그것까지 우리 했죠. 69%.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매수 금액이 아까 2,070불이 나왔는데 그 매수 금액이 투자 첫날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70% TQQQ 비중에 추가해서 더 매수해 주셔야 할 금액입니다. 왜냐면 TQQQ 그 사이클이랑 그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실전 시뮬레이션 데이 1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 첫날에 장이 열리면은 일단 TQQQ를 시작 비율로 매수를 해주세요. 아까 현금 비율이 30%니까 TQQQ는 70%겠죠. 그 70%를 매수를 해주시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TQQQ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한 지금 어드밴티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2,070불에 아까 계산되어 나왔던 2,070불에
매수 금액, 매수했어야 되는 금액을 같이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전고점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2070불이 단계적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이미 매수했다고 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진행이 됨에 따라서 MDD에 따라서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장중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 저처럼 미국에 살고 계셔가지고 장중에 거래가 가능하신 분들은 본인의 자유지만 저는 추천하는 게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에 딱 앱을 켜시고 이제 매수를 규칙적으로 하시길 추천드려요. 하루에 한 번. 자, 두 번째로 장중 매수가 불가능하신 한국에 계셔서 시차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MDD에 따른 TQQQ의 주가를 계산하신 다음에 이거를 ROC 매수를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장 시작하시면 아직 주무실 시간 전이니까 그때 주가를 토대로 매수를 하셔야 되면 하시고 일찍 주무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겨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동안 미국 시차에 맞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장에 투자하실 때 어떻게 주로 주문을 하시는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도록 할게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물론 TQQQ가 하루에 몇 %씩 장중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길게 보세요. 이거는 장투 전략이니까요. 안 복잡하게 또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훨씬 롱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뭐 1% 하루에 1%더 이득을 보시는 거,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세팅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첫날에 요 초반 매수까지 하시면은 이제 MDD 방법 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을 완료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팅을 완료하셔서 자, TQQQ와 현금이 알맞게 분배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이 되면은 이제 앱을 켜시고 TQQQ의 주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TQQQ MDD 시트에 기록을 합니다. 자, 마치 내일이 밝은 것처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여기 MDD 시트에 가신 다음에 자, 2021년 10월 16일이죠. 자, 이날 TQQQ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크게 하락을 해서 뭐 128불까지 떨어졌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MDD 요거를 끌어당겨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이너스 15.83%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매수 가이드로 가주세요. 마이너스 15.83. 그럼 마이너스 16%죠. 반올림 하면은 여기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죠. 이미 체크가 되어 있단 말은 내 현금풀에서 이미 이 해당 MDD에 대한 매수는 이미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날 2021년 10월 17일이 됐는데 더 떨어졌죠. 좀 극단적인 예로 115불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MDD 마이너스 24.38%. 이제 반올림하면 24%죠. 자, 매수 가이드 24%를 찾아보니까 여기까지예요. 보시면은 매수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이 매수가 안 들어간 MDD입니다. 따라서 요 24%까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23% 건너뛰었잖아요. 따라서 요걸 두 개를 같이 사주시는 거예요. 요거 5%와 4%를 합한가 9%, 요 9%를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 사이클 MDD 마이너스 24%까지 찍었으니까 여기 넣어주시고 매수는 요거를 끌어당겨서 9%, 여기다 9%를 써주시면은 270불을 지금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 다시 한번 글로 되짚어 볼게요. 만약 매수 체크가 안 되어 있는 MDD면은 해당 매수 퍼센티지만큼 매수를 해주시고요. 만약 이미 매수 체크가 되어 있는 MD면 그날은 넘어갑니다.
자, 만약에 미국 사셔서 미국의 시차랑 맞게 생활하셔가지고 장중 체크가 장중 모니터링이 가능하신 분들은 만약에 매수 체크가 되어 있는 엔디디라 넘어가는 날이라도 한번 다른 시간에 한번 더 체크해 보세요. 혹시 더 떨어져가지고 그날 매수가 가능한지. 저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다음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엔디디에 도달하면 그 매수 가이드에 따라 해당 퍼센티지를 매수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전고점 회복하길 기도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체크가 되어 있는 MD들을 다시 재방문했다고 또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현금풀이 모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만약에 소수점 매도가 소수점 매수 매도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서 되게 작은 금액도 살 수가 있거든요. 아까 보시면 270불을 사야 되는데 만약에 TQQQ 가격이 300불이면 한 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만약 자신의 매수 퍼센티지가 TQQQ 한 주 가격이 안 된다면 그러면은 두 구간을 합치세요. 두 구간을 합쳐서 더 낮은 MDD 때 매수를 하세요. TQQQ를 더 많이 사실 수 있으실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TQQQ MDD가 마이너스 23%를 새로 찍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5%를 추가 매수하셔야 되는데 자신 현금풀의 5%가 TQQQ 한 주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만큼 못 사는 거죠. 그러면은 요 23%는 건너뛰시고 나중에 24% 도달했을 때 요 5%와 4%를 합쳐서 9%에 해당되는 가격을 최대한 맞춰서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뭐 1% 못 사고 2%더 사고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고 가는 장투 전략이니까요. 다음 단계는 이제 정고점을 회복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자, 기본은 이제 정고점을 회복 확인했을 시에는 첫 번째 탭을 열고 엑셀 시트에서 리밸런싱 표에 따라 리밸런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엑셀 시트로 가볼게요. 2021년 10월 18일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TQQQ가 상승을 해서 160으로 치솟았다고 쳐볼게요. 자, 160으로 치솟으면은 이 단박에 MDD 회복이 된 거죠. 자, 0% 전고점이 회복이 됐단 말이죠. 전고점 회복이 된 걸 확인한 순간 매수 가이드로 가셔가지고 여기 두 번째 표 전고점 회복 시 리밸런싱 여기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10,000불로 시작한 계좌가 임의로 13,000불까지 올랐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계좌 총액을 여기다 적어주시고 현재 TQQQ의 평가금도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자, 다시 현금 비중 30%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TQQQ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게 여기다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가이드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해주셔가지고 현금 30%에 최대한 가깝도록 맞춰주세요. 그렇게 맞추신 다음에 요 MDD 표 있죠?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기 때문에 요건 리셋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싹 지우시고 첫 줄에다가 요 10월 18일 160불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싹 지우신 다음에 여기다가 2011년 10월 18일 160이 새로운 전고점이 되고 저희는 새로운 MDD 사이클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다음은 이게 제가 새롭게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새로운 내용인데 자, 전고점을 회복한 다음에 별다른 MDD 없이 TQQQ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행복한 상상을 해볼게요. 저희 MDD 방어법은 마이너스 5%부터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5%의 MDD에 오지 않고 TQQQ가 그대로 날아가는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계속 줄게 돼요. 30%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구독자분들께서 몇 분이 댓글로 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전고점 회복 후에 마이너스 5% NDD가 오지 않고 다시 TQQ가 전고점을 경시하는 경우에는 자, 그때는 다시 리밸런싱을 해주세요. 30% 현금을 맞추게. 그런데 그때 현금화된 금액은 자, 지갑에 넣습니다.
자, 이거는 천천히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21년 10월 19일에 159불이 되었다가 2021년 10월 20일에 165불로 다시 튀었다고 해볼게요. 요거를 계산하시면 지금 마이너스 5%가 안 되는 MD를 겪었다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한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고점 회복이 되었죠. 따라서 지금 현금이 30%보다 작아진 경우가 됩니다. 그럼 여기 매수 가이드 탭에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표가 MDD 매수 없이 전고점 갱신 시 표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회색 셀에 현재 TQQQ 평가금을 적어주세요. 아까 13,000불에서 더 올랐겠죠, 당연히. 그래서 14,000불이라고 칠게요. 여기다가 14,000불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수식 잘 보시면은 N15-N11입니다. N15 요거 마이너스 종전의 TQQQ 평가금액. 따라서 TQQQ가 평가금이 오른 만큼 매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은 계속 똑같죠. 현금은 똑같고 지금 TQQQ만 평가금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에 리밸런싱해서 맞춰준 상태에서 오른 금액만큼만 그 전고점을 다시 갱신하면서 오른 만큼만 매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도 금액을 여기 지갑, 요거 회색으로 놔야 되는데, 요 지갑에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금액을 요 지갑 금액에다가 2,000불을 써주세요. 자, 이제 이 지갑에 대한 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 지갑은 뭐냐? 지갑은 자, 이 MDD 방어법의 나름 맹점이었죠. 마이너스 50 이상 MDD가 왔을 때 이미 현금풀 다 소진한 상태죠. 자, 그때 왔을 때 그 지갑에 있는 돈을 투입하세요. 만약에 투자 도중에 추가 적립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추가 적립금을 투자 원금에 더하지 마시고, 뭐 일부는 더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전부 다 투자 원금에 더하지 마시고 일부분은 항상 지갑에도 좀 넣어주세요. 자, 지갑에 있는 돈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하지만 마이너스 50% 이상 박인 세일은 흔하게 오지 않는 기회예요. 자, 이때가 저희가 지갑을 열어야 되는 때입니다. 자,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죠. 남들이 겁먹고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자, 이런 세일 기간에 저희는 지갑을 열고 적극적으로 쇼핑을 해야 됩니다. 그 지갑의 개념을 만듦으로써 자, 전고점 갱신을 계속할 때 풀이 30%보다 작아지는 그 문제도 해결했고요. 또 마이너스 50% 이상 MDD가 왔을 때 대응법도 나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갑 사용의 예시는 만약에 마이너스 60%가 왔다. 그쯤에서 저 같으면 지갑에 50% 정도 매수를 할 것 같고요. 70% 정도 돼서 남은 지갑에 50% 매수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90에서 이제 남은 금액을 전부 다 때려 넣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예시니까 요 마이너스 50% 이상에서 지갑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이거는 개개인의 재량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제 제가 나름 자세히 상세하게 MDD 방어법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드리겠다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매뉴얼 버전 1, V1을 마무리할 건데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큰 틀은 이 안에서 따라하시고 자, 세세한 부분은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길게 보면 어차피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자,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전고점 연속갱신 시 현금 퍼센트가 줄어든 형상 지갑의 존재를 해결했고요. 또한 그걸로 마이너스 50% 이상 MDD에 대한 불안감도 해결을 했습니다. 지갑이 너무 두꺼워지면은 적당히 본인의 리스크 감내 성향에 따라서 다시 투자원금에 좀 넣어주셔도 됩니다.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MDD 방어법을 3가지 버전으로 운영을 할 건데요.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MDD 방어법 연구도 계속 할 건데, 이제 다음 백테스트는 제가 만약에 현금 대신에 채권 ETF로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어떤지 백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실제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매뉴얼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댓글에 답변을 해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미국에서의 투자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들은 제가 잘 해결 못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이번 매뉴얼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